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는 정말 시장 죽을 듯이 하방으로 찍어 눌러 버렸는데요. 사실 수급적으로도 어제 매우 좋은 상태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짜증과 공포 그리고 스트레스가 섞인 대규모 투매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지수의 하락 속에서 대량으로 발생하는 사태가 어제 발생을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행스럽게도 이러한 부분을 전부 다 돌려 세우면서 어제의 이 전일이죠. 전일에 종가까지 코스닥이 반등을 했고 코스피는 그의 수업폭 못 미치는 선에서 일단은 반등을 해주면서 잘 마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반등은 아주 심플하게 말해서 개인들의 피를 밟고 시차를 밟고 올라온 주식의 반등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언제나 그랬던 것 같아요. 언제나 우리가 이제 주식 격언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많은 책들에 나와 있는데요. 많은 책들에 나와 있는데 주식에서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극단적 환희와 공포, 예, 매수 금지, 매도 금지. 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중간 이상을 갈 수 있다. 투자 대가들의 공통된 내용입니다. 어제의 시장이 바로 이러한 극단적 공포의 끝자락에서 나온 흐름인데요. 이 구간이 완벽한 바닥이자 아니다. 이런 부분을 논할 필요도 없고 사실 우리는 시장에 있는 그대로를 판단하면서 앞으로 흘러갈 시장의 전개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전략을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 되는데 이 구간에서 밑으로 계속 빠지게 된다면 레버리지 ETF라든지 추가적으로 괜찮은 종목군들을 주어 담았을 때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오늘 시장이 강력한 반등을 해 주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기분 좋은 반등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시장 강력한 반등에 대한 추세 회복 여부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단기적으로 일단은 5% 정도 반등이 나온 상태에서 금투세 해제가 이제 장중에 나왔죠. 금투세 폐지 통과가 장중에 나왔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종가를 다시 좀 끌어올리고 마감되었고 시간에서도 종목군들이 올라왔기 때문에 내일 시가 갭상승 추가 상승 나올 수도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아직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 해소된 것이냐 아니냐를 논했을 때는 여전히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은 산적해 있기 때문에 한 첫술에 배부를 거 없다. 첫술에 배부를 거 없다. 그냥 또 빠지게 되면 적절한 구간에서 레버리지를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시장 대응하고 지금부터는 시장에 돌발 변수가 많이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전처럼 급격한 시장의 이 폭락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해서 시장을 대응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즉슨 시간의 문제겠지만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는 것이죠. 시간의 문제라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래요. 이번에 이 발생된 계엄 이 사실 자체는 사실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이 인식 자체가 굉장히 놀랬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디 미얀마에 놀러를 가야 되는데 미얀마에 계엄령이 터졌다. 뭐야? 이런 생각을 하죠. 저기 군부 독재 나라에서 비상사태가 터졌는데 위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버리게 됩니다. 또 외국인 입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그러니까 외국 투자자 입장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전 세계 수많은 국가 중에 단 하나의 국가일 뿐이기 때문에 선택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런 선택지가 많은 가운데 대한민국이 그런 이 헛발질을 해버렸기 때문에 다른 데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버릴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발생된 이 초유의 사태는 굉장히 시장에 타격을 줄 만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분명히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제와 다르게 뭐 사상 최대 종목수의 상승 종목수가 나오면서 마감이 되는데요. 참 요새 상한가 무더기로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 정치 테마주 정말 많이 나오는데 이재명 관련주들이 초대박이 지금 나고 있죠. 아무래도 이 조기 대선에 대한 지금 기대감이 갑자기 엄청나게 커져 있고, 또 국민의힘은 3, 5 혹은 4월 하야 6월 조기 대선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고 TF를 꾸려서 12월 14일 전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니까 더더욱 더 시간이 없으니 종목군들이 지금 날린 것 같습니다. 매집도 못했고 일단은 땡기고 보자라는 심정으로 종목군들을 날려버리는데, 되게 많은 종목군들이 지금 이제 정지, 단기과열 뭐 등등등 다 걸립니다. 굉장히 또 변동성 클 거예요. 이렇게 쭉 당겨 놓으면 또 쭉 밀었다가 다시 올려서 팔아먹어야 되기 때문에 2차 파동은 제가 봤을 때는 100% 아니 1000% 나온다. 그 2차 파동 노려라 이제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저도 뭐 크게 먹지는 못했어요. 이 구간에서 뭐 쭉 짧게 끊어먹고 하는 매매만 몇 번 했을 뿐, 이번에는 뭐 제대로 이런 정치 테마주에서 매매는 거의 하지는 않아서 좀 아쉽긴 한데, 2차 파동 때는 굉장히 또 이에 범하는 또 강력한 파동 분명히 100% 나옵니다. 그때 노려도 됩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일단 장중에 1427원까지 좀 내려왔었는데요. 일단 다시 1300원대로 조금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환율이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 상승하던 종목군들도 지수도 일시적으로 좀 내려올 수도 있다. 그 정도만 우리가 체크를 하자. 앞으로는 환율 정도만 체크를 하자라고 보여주고, 최근 이제 연 이틀간 개인 투자자 시장의 대량의 지금 매도가 진행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어제도 1조 2천억 매도가 나왔는데 오늘 양시장 8천억이니까 연 이틀 2조 원대 매도가 좀 나오면서, 그 매도를 외국인들이 다 받아먹은 건 좋은데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외국인들 매물이 단기 반등에서 또 대거 출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에서 이 매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정도만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보면 정말 개인들의 피와 눈물의 손절을 기관과 외인이 다 받아먹고 절대 올려주지 않으면서 손절을 다 받아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즉 공포와 짜증 그리고 레버리지의 무게에 의해 버티지 못한 구간까지 밀어버리고 올렸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신용 미수는 무서운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됩니다. 오늘의 반등은 그래도 의미가 있는 것이, 국민의 그 윤 대통령 조기 퇴진, 국민의힘이죠. 조기 퇴진 관련 내용을 14일 3월 하야 5월 조기 대선 혹은 4월 하야 6월 조기 대선 시나리오를 놓고 본다는 내용, 그리고 최근 민주당은 매주 탄핵을 발표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번에 그 또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대다수가 또 탄핵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국민의힘 이 의원들도 계속 그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왜? 이 의석을 지켜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이거는 결론이 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2차 계엄 뭐 이런 것들은 지금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없을 것이다. 아예 생각을 안 해도 될 것 같고, 즉 그 말은 이보다 나빠질 일은 많이 없을 것이다. 대신 그런 거는 있겠죠. 어찌됐든 뭐 국무총리가 뭐 이 권한 대행을 받는다, 누가 받는다, 뭐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불협화음이 좀 있을 수 있지 않겠냐 정도 생각이 들면서, 그 과정 속에 좀 뭐 밀렸다 올랐다 라고 라는 게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게 다 기회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즉 지수가 빠지더라도 똑같은 이슈와 이유로 밀리게 된다면 그 파급력은 이전보다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바닥을 잘 찍어줬고 단기 반등이 내일까지 나온다면 일정 부분 되돌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옆으로 기다가 연말 랠리로 화답해 줬으면 합니다. 시장의 반등을 보면 우리는 특징을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며 학습해 나가야 발전이 되겠죠. 시장 급락 시 시장보다 강했던 종목이 VT와 루닛이었습니다. 오늘 물론 중국의 경기 부양책, 강력한 경기 부양책의 발표라는 내용도 분명히 영향을 줬을 건데 아침부터 굉장히 빠르게 VT가 올랐는데 최근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했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상승에 가장 독보적으로 강했던 흐름을 보였다. 루닛도 마찬가지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 속에서 시장 급락에도 어제 잘 버텼던 종목이었는데요. 오늘 반등 때 굉장히 또 강한 흐름을 보여줬죠. 뭐 각각의 이유는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할 수밖에 없는 이 메커니즘은 존재한다 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수 반등에 강력하게 시장을 끌어줄 시총 상위는 여전히 제약바이오 섹터다. 그 이유는 지금 뭐 2차 전지나 뭐 반도체나 이 이익 측면에서의 이 독보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산업 섹터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를 끌고 가기는 제한적이다. 그러므로 제약바이오가 그나마 제가 볼 때 지수를 끌 때는 그냥 베스트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중에서 이제 쇠가 안 될 만한 게 알테오젠하고 리가케 확실히 강하다. 확실히 강하다. 그래서 다음에 또 눌렸을 때는 이런 종목군들 계속 지켜봐야 된다. K 수출주들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보톡스, 뷰티, 팝, 식품, 단 이곳은 철저하게 대장주 중심에서만 움직임을 보인다. 라는 점 우리가 상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업종 대표주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실적 성장에 문제가 없는 산업과 종목들 또한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이죠. 그게 이제 뭐 이 변압기에서 일진전기는 그 증설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증익이 거의 확정적인 종목이라 타 종목군들 대비해서 매우 좋은 모습을 좀 보여줬고, 조선업종은 그냥 좋다. 빠지면 이쪽은 그냥 차곡차곡 모아놔라.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글로벌리한 테마, 트렌드 또한 소외가 없다라는 점, AI도 그렇고 재곤도 그랬다라는 점, 그리고 이 안에서는 특히 AI 쪽에서 왜 폴라리스 AI가 더 강했을까라는 거를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폴라리스 AI도 사실 방송 중에 이거는 종가 고가를 만드는 과정을 지금 만들고 있는 차트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관점도 많이 설명을 좀 했던 종목인데요. 그럴 수밖에 없는 원리들이 존재합니다. 주식에서는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오늘 그나마 금투세 폐지도 별탈 없이 잘 총괄가 되어주고 그간 급락과 급락 그리고 코스닥 꼭 지켜주기를 바랬던 675포인트를 사실상 깨 부셔버렸죠. 그 깨 부심이 블랙스완으로 깨졌기 때문에 정말로 단기에 아픔을 줬던 부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골파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개인들의 이 반대 매매, 투매 유도, 그로 인한 급락 등등이 나오면서 말 그대로 시장 그 자체가 초기화돼 버렸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뭐 첫 술에 우리가 배부를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 손실이 큰 분들도 한 걸음 한 걸음 복구해 나가면 문제 없을 것이다. 왜? 그나마 다행인 것은 희망을 봤다. 더 나쁠 게 뭐가 있겠냐. 딱 이 포인트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수는 지금 뭐 해외 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지수 그냥 심플하게 볼게요. 지금 강하게 반등 나왔죠. 가장 좋은 거는요, 이 추세, 이렇게 추세가 있는 이 추세선을 넘어가면 베스트입니다. 넘어가면 베스트인데 아무래도 코스닥에 이때 정말 많은 개인들이, 투자자들이 이 구간만 깨지 말았으면 하는 구간이었겠죠. 여기가 깨져버리니까 단기에 투매가 슈팅이 나와버린 거고, 차트를 뒤집어 보면 이거는 돌파 차트잖아요. 돌파 차트에서 돌파가 나왔고 오버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은 길적, 그러니까 올라가게 되면은 눌림 포인트라고 또 사겠죠. 사람들이. 그게 이제 매도의 포지션에 가는 거고, 여기서 맞고 떨어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확인 사살이 돼버리기 때문에 차라리 그렇게 가는 게 좋다. 여기 올라왔다가 빠져서 다시 올라가면서 이 만들어졌던 이 추세를 다시 이렇게 가서 야금야금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림으로 가게 되면 시장은 내년에 분명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만 돌파하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지수는 굉장히 강했죠. 뭐 코스피는 뭐 따로 보는 걸로 하고, 자 뭐 지금 구간에서 뭐 삼성전자나 뭐 SK 하이닉스를 사서 손익비가 나오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쪽은 의미가 없는 종목이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LG엔솔 뭐 이런 시총상에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이제 코스닥에 워낙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 위주에서 계속 노려봐야죠. 먼저 알테오젠, 지금 뭐 명확하게 제가 볼 때는 박스권입니다. 여기도 올라가게 되면 이 구간에 2조의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올라가게 되면 또 맞고 또 떨어지고 이 박스권으로 갈 것 같고, 리가캠 바이오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리가캠 바이오도 반등할 때 반등의 힘이 상당히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 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왔죠. 그래서 거래도 많이 실었기 때문에 내일 하루 정도는 살짝 밀려도 아래꼬리를 잡으면서 반등을 시도할 수 있다. 그냥 눌림 포인트에서만 볼 생각이고요. 많이 밀리면 볼 것 같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지금은. 그 다음에 VT, 오늘 너무나 화려하게 신고가 박스를 돌파했습니다. 이 정철인가? 그 VT 예전 대표이사 오버행이 해소됐다라는 내용도 있었는데, 오늘 몇 번의 매수를 시도를 했는데 약간의 차이로 다 매수를 좀 못했어요. 장 막판에도 이 구간에서 매수를 좀 누렸었는데 매수를 좀 못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강력하게 돌파가 나왔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별론데 눌림 포인트는 나올 것이다. 박스권 돌파에 눌림 매매 정도에서 일단은 한번 봐볼 것 같습니다. 바로 죽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정도 매수 포인트를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루닉 같은 경우가 그나마 시장 급락에서도 참 잘 버텼는데요. 아주 어려운 구간을 지금 종목이, 이때도 여기가 어찌 보면 어려운 구간이죠. 의미 있는 구간이기도 한데요. 음봉이 나왔으면 사실 이런 게 있습니다. 음봉이 나왔으면 주가는 빠져야 되는데 여기서 감아 올리더니 어제 시장 급락에도 굉장히 강한 형태에서 마무리가 됐고, 오늘 오전에 살짝 밀렸다 싶더니 바로 올라와서 사실 이것도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3일선 이 포인트가 굉장히 좀 명확하게 좀 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3일선 딛고 엄청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AI 그냥 시장 주도주급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오늘이 꼭지어서 지금 건들기는 아닌데 워낙 강한 종목이라 한 방에 죽지는 않을 거다.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않겠냐. 또 만약에 이런 종목이 급락을 하게 되면 계속 노려봐야 되지 않겠냐. 또 이러다가 내년에 주도주가 루닛이 되면서 나머지 AI 종목군들을 다 끌고 가버리는 흐름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주도주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루닛도 돈은 못 벌고 뭘 못하지만은 글로벌 트렌드 자체가 AI고 앞으로 꿈을 먹고 살아야 될 게 AI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루닛 계속 지켜봐야 되고요. 오늘 AI 쪽 섹터도 나쁜 흐름이 아니었는데요. 폴라리스 AI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부분인데 이렇게 윗꼬리가 많습니다. 종목이 예를 들면 윗꼬리가 굉장히 많은데 어제 시장이 폭락하는데 느닷없이 이유도 없이 재료도 없이 이 종목을 끌어올리죠. 그러면은 이 종목이 오늘 갭이 뜨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 때 유출을 해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트렌드가 AI고 왜 이 종목이 유독 강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죠. 그러면은 시장 대비 강할 수밖에 없는 종목이 뭐가 될 것인가 에 대한 흐름을 생각을 해보면 당연한 원리가 여기에 있었다. 그리고 분봉 흐름에서도 굉장히 지저분해요. 종목이 굉장히 지저분했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이 종목을 끄집어 올렸다라는 거는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많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저도 이제 이걸 매매했었나? 매매는 뭐 여기 들어가서 종가에 좀 팔고 나머지 시간에 좀 물량이 있었는데 나머지는 시간에 다 올렸는데요. 전량 매도를 해버렸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기대감 때문에 시간에 제가 봤을 때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윗구간에 매물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재료가 없어. 문제가 종목은 강한데 종목은 굉장히 뜨거운데 지금 뭘 어떤 재료가 나와서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그 재료가 없다 보니까 종목을 딱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냥 끼가 좋은 종목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외적으로 보면 뭐 조선주, HD, 현대, 미포조선이라든지 강했던 종목이죠. 추세가 여전히 안 깨졌어요. 시장은 다 급락하고 있는데 시장 대비해서 여전히 강한 종목 HD, 현대, 중공업. 시장은 급락했지만 여전히 강하다. HD, 한국, 조선해양. 시장은 급락했지만 여전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다. 이쪽. 그 다음에 일진전기와 같은 종목은 타 종목 대비해서 증설을 했죠. 사실 일진전기와 재룡전기의 영업이익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왜 재룡전기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일진전기는 왜 올라가냐? 일진전기는 왜 올라가냐? 증설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실적 증감치가 더 크다. 클 수 있다 라는 기대감이 있어서 더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서 종목을.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뭐 이외에도 뭐 SK바이오팜이라든지 사실 더 떨어지면은 이런 종목군들은 매수로 대응을 하고자 했던 다 종목군들이었습니다. 절대 팔 생각으로 볼 종목군들 아닌데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시장만 돌아서면 언제든지 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여지고, 한올바이오파마라든지 플랫폼 대신 이건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똑같은 플랫폼 내에서도 한올바이오파마와 리가캠 바이오를 보면 리가캠의 회복의 강도, 회복의 속도가 훨씬 빠르죠. 이거를 봤을 때 리가캠 바이오가 한올보다 훨씬 좋은 종목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 안에서도 이 그냥 최선호가 어쩔 수 없이 이 종목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봐야 되겠죠. 어차피 주식의 재료 등등은 각자의 고유의 재료가 있습니다. 근데 주가의 위치를 결정해 주는 거는요,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과 이 매력도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리가캠이 훨씬 좋은 종목이구나, 이렇게 아주 간단하고 단편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자, 파마 리서치도 오늘 굉장히 많이 시장 대비 아웃퍼폼을 해줬는데요. 여기도 이제 여기 보면 단기 헤드앤숄더를 만들어 놓은 구간까지 총각 고가로 끝이 났습니다. 내일 뭐 지켜는 봐야 되겠는데 내년에 영업이익 2천억을 노리고 있는 종목에서 리쥬란에 대한 글로벌 트렌드가 이 트래픽이라고 해야 되죠. 여전히 매우 뜨겁다라는 점은 종목이 밀려도 며칠 있다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로 저는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정시 눌림 매매 관점에서 충분히 봐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면 파마 리서치도 올해 보면 이 구간에서 간 돌파가 나오고 장중에 마이너스권에 갔다가 그리고 다시 이러한 지점을 지지받고 또 올라오고, 또 주가가 여기서 한 번에 박스권을 레벨업을 하고 이러한 구간에서 지지를 하고 또 올라왔죠. 그럼 파동으로만 놓고 보면 여기가 이제 역사적 신고가니까 한 파동, 두 파동, 이제 5파동, 이 마지막 이제 5파동을 남겨놓는 시점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파동으로 봤을 때 파동이 끝났다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관심 종목으로 넣어놓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재건 쪽에서 저는 사실 범안공항을 좀 보고는 싶었어요. 근데 이 구간에서 거래 대금이 얼마 되지도 않게 너무 빨리 상한가를 가버리고, 뭐 추가적으로 SY 스틸텍이라든지 여기서라도 따라붙었으면 괜찮았는데 너무 빨라가지고 좀 아쉬웠던 종목인데,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눌림으로 다 의견을 좀 드려놓고 밥 먹고 와서 그냥 보고 있다가 뭐 적당히 이쪽에서는 잘 매도를 하고 비슷하게 매도를 하고 마감이 됐고, 그리고 오늘 그 가상자산 과세 유예라는 이슈가 좀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이제 여기에서 좀 분할로 떨어질 때 조금씩 잡아놨었는데, 사실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올라가면서 제가 봤을 때는 좀 반등을 시켜준 것이다, 이런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것도 이제 이재명 관련한 그 지역 화폐에 대한
부분이 예산이 확충됐다라는 이슈로 올랐는데 딱 그거를 봤을 때 반등의 힘도 약하고 역배열에 시장에 관심도 못 받고 거래 대금도 안 쌓인다. 이건 매도다. 그래서 그냥 매도로 대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은 그 여러 종목군들이 지금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많이 급락한 상태에서 시장이 종목군들이 올라올 때는 역배열에 있는 종목군들은 올라가게 되면 매물을 굉장히 많이 소화를 해야 됩니다. 결국 이 ETF도 마찬가지예요. ETF도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보면 절대 깨지지 않기를 바랬던 구간이 깨져버린 거잖아요. 이 자리가 절대 깨지지 말았어야 될 자리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ETF나 지수의 반등도 여기까지는 간다. 여기까지 간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밀렸다 갈지 혹은 가면서 내일 구간에서 이게 단기 10일선 맞고 혹은 20일선 가서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갈지 이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정 비율의 물량은 가지고 가되 매 일정 구간의 물량을 가지고 가되 아니면 내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버팅기고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기다려라 아니면 트레이딩 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뭐 단기적으로는 여기까지는 뭐 무난하게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뭐 7,200~300원 그리고 나서 눌렸다가 뭐 6,600원이라든지 뭐 이 근처 올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은 주식은 아무도 모르니까 오게 되면 좀 사서 분할로 사서 올라올 때 대응하면 되지 않겠냐. 굉장히 많이 밀렸습니다. 이것도 레버리지 ETF가 어느 정도 밀렸을까요? 고점 대비 여기도 반토막이었네요. 이때 50 몇 프로야? 이때 57%. 2023년도에 레버리지 반토막 50 몇 프로, 올해 58%. 그러니까 시장이 얼마나 어려웠는지가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답이 나오는구나 싶기도 하네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밀렸지만 이런 구간에서 올라오는 폭을 보면요. 그래도 30%씩은 30%씩은 나오기 때문에 어느 구간에서 이렇게 잡아보면 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 놓으면 아마 대충 추세선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 내가 최대의 목표치를 뭐 이 정도 잡아놓고 보겠다. 이게 최저점이라면 보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면 좋지 않겠냐 생각이 드네요. 뭐 오늘도 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